두 번째, 현대시하고 수필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시 수필이 무려 6문제나 나왔죠. 여기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시 해석 하나 또 안 하고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안 해도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 수필도 뭐 우리가 크게 뭐 여러 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복에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2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지금 예전과 달리 보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습니다.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한다. 당연한 얘기죠.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 출현, 맥락 없어 보이는 구절, 말줄임표,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런 건 형식이고요. 이 시의 핵심 내용이 뭐냐?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이다. 요러요러한 형식들이 있는데, 발화가 있는데, 요러요러한 요런 발화들은 사랑의 기억, 그럼 이별이라는 거죠. 지금 천연실이 이별,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이제 이별했으니까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죠. 아마 이별의 아픔이 되는 거죠. 논리상 이렇게. 저는 이 작품 모릅니다.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그대로잖아. 이별이 바로 상실이잖아요. 예상한 그대로죠. 우리 논리상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 근데 요 상실의 아픔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걸 안고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안고 생을 살아가는 화자의 당연히 복합적인 내면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작품의 핵심이 지금 이별이고 아직도 그 상처에서 치유되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상처는 갈 거다, 안고 가야 되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킥킥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맞다는 조건부,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랑할 때는 일단은 즐거울 것 같은데 슬픔,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별했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킥킥이라고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으로서는 무조건 기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킥킥이라는 웃음 소리를 낸다라는 건 그 속에는 복합적인 거죠. 웃을 수도, 울 수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상처에 기대서 나 킥킥, 상처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킥킥대고 있지만 상처,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리. 그냥 너무 쉽게 답이죠. 상처에 기대었는데 상처의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말이 안 맞고요. 또 이 보기 내용, 무조건 보기가 기준이잖아요. 보기의 핵심이 지금 이 이별의 상처를 계속 안고 간다고 돼 있어요. 희미해진다는 건 상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로부터도 틀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단 시 안 가도 답 나온다고 했죠. 이 6문제짜리를 빠르게 끝내거든요. 만약에 책임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고 본다면 빠르게 끝냈어야 됩니다. 논리로. 킥킥대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로서 넘어갑니다. 그냥 계속 사랑과 상처 봤더니 계속 사랑과 슬픔, 사랑과 상처, 킥킥, 복합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의 킥킥이 사랑의 기억과 상처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감정들이 뒤섞인 뭡니까? 복합이라는 단어에 또 동의어죠. 쉽죠?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한 서술로서 마음이 무덤, 마이너스네요. 죽음이네요. 그러면 상실의 고통이잖아요. 상실의 고통. 안고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이죠. 그치?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로서. 말줄임표로 끊어질 것 같은데 이어져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앞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 좋지요. 이쁜 당신.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겠죠. 그러면 뭐 안 봐도 답은 그냥 쉽게 4번이 됐습니다. 2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를 푼 문제니까 바로 24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 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인 수업을 듣는 친구는 다 알겠지만 논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앞에 나의 핵심을 말해줬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24번 나 또 묻고 있네? 그 중에서 나 당신이라면 이별의 대상이잖아요. 사랑의 대상. 이별이고 사랑의 그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보세요.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체 맞죠? 화자와 한때의 기억, 사랑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게 당신이겠죠?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의 연민의 대상이다. 그럼 이거는 궁금해요. 병자가 그러면 당신인가? 오와 내가 상처를 취하지 못해서 상처를 갖고 있는 나인가? 궁금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그럼 이 병자를 당신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왜? 나도 될 수 있거든. 내가 지금 상처 치유를 못하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럼 이건 물음표로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화자의 눈앞에는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마찬가지게 됐죠. 이거는 지금 이별했으니까 눈앞에 없죠. 이렇게. 그럼 지울 수 있죠. 화자가 버릴 수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 그렇죠.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 이중적. 됐네요? 사랑과 슬픔 아까 계속 공통이잖아. 그럼 남아있는 건 답은 그냥 2번이네요. 너무 쉽죠. 이렇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래도 가볼까요? 못 믿겠어요. 그래도 가보는 친구들은 100% 이거는 나 자신일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내거든요. 이게 출제하는 원리예요. 제 체능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수업할 때 내내 모의고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직접 저도 모의고사를 만드니까 이거 보면은 병자 여기 있죠. 그러면 자 앞뒤를 보면 돼요.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요.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입니다. 그러면서 끄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병자처럼인 거죠. 나죠. 당신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 또 복 있는 문제가 다가 있어요. 이제 조금 달라지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의 모의고사들은 가나다가 있으면 가나를 합쳐서 보기 하나 만들거나 가나다 3개를 합쳐서 보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기를 각각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 보다시피 지문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에 대해서는 또 보기가 없어요. 자주 이렇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 안 나오면 또 어떻게 적으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다해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편지 써본 지 오래됐네요. 옛날에 제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살았는데 혹시 뭐 구석실에 살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편지가 없는, 핸드폰이 없는 시절에는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또 체인호는 아는 사람도 알지만 졸작까지만 작가잖아요. 편지로서 막, 편지 많이 썼죠. 이렇게. 밤새 편지 쓰고, 그런 날들이 더 아름다웠는데 요즘은 그냥 순간 까톡으로 그냥. 편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쓰는 사람,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편지 중에서도 사랑의 편지. 결국 쓰는 사람을 위한 거다. 표현한 거다. 자신을 이상하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이상화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얘기다 이런 얘기지. 상대방 얘기가 아니고. 이상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그러면 이제 이 그가 편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그가 이상화되어 있어 얼마나 멋진지를 설명해. 자기가 자기를. 이 편지 쓰는 자신이. 그러면 이때 편지 받는 사람은 이 진짜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편지 속에서 이상화된 그를 사랑한 거야.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거든. 옛날에는 직접 못 보니까. 옛날에는 펜팔이라고 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어쩌다가 정말 먼 길 와서 만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편지 속의 내용을 보면서 상상하고 이런 멋진 사람 이렇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죠. 옛날 얘기 하네요. 여기서 오래간만에.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에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면 요 이상화된 요 그의 자신, 편지 쓰는 사람이 아니고 편지 속에 이상화된 그를 받는 사람도 사랑하고 편지를 쓴 자신도 이상화된 자신을 나 좀 멋진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에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내가 나를 엄청 띄워놨는데 나 거의 슈퍼맨이야. 근데 현실을 보면 난 쫄쫄이맨이야. 이래가지고 이것이 이 이상화된 이 편지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이상화된 그와 현실의 편지를 쓰는 현실의 그가 괴리감이 있고 편지를 쓰면서도 부끄럽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어. 요즘 그런 말 없겠지만 밤에 쓰는 편지는 붙이지 마라. 밤새 감상에 젖어서 온갖 감상에 젖어서 자기의 판타스틱한 자기를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침에 눈 떠서 보면 닭살이 돋아서 어느 순간 닭이 돼 있다. 그래서 아침 되면 막 사람 편지 쓰고 나면 날아다니고 앞에 눈 뜨고 그랬던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죠? 전 여러 번 닭이 돼서 날았습니다. 치킨으로 구워지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게. 자,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었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딱 보는 순간 궁금해야 돼. 조건부랑 소수부가 안 맞고 그러고 보기에서 사랑의 운명 그리고 사랑을 멈출 수 없음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뭔가 여기서는 멈출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상화된 자신을 서술하는 게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일반 이 서술부 보기에 없는 내용이고 조건부 익명의 욕구라는 건 자기 이름을 감추고 싶은 욕구 이거잖아요.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과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럼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이름을 감추고 막 쓰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름을 감출 수가 없어. 이러지. 그럼 이름을 감출 수가 없으니 이제 더 뭐 할 수는 없어? 더 이제 막 나를 부풀릴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최인호라고 이름을 썼는데. 그거지 운명적인 거 아무 상관없잖아.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전달하는 말, 편지 속에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는 내 사랑을 전달하는 거였는데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소소한 의도가 실패했다. 왜? 그 의도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2인칭을 격려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는 상대방을 너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국 내 자기 자랑이야. 1인칭으로 돌아오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향하지 못하고 향한
향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 고백을 이렇게 된 거잖아요.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결국은 편지 속에 이상화된 그를 사랑한 거죠.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 이 진짜 체이노가 아니고 편지 속에 있는 체이노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는 건, 비루함이라는 건 쫄쫄이 바지 입고 내가 슈퍼맨이 아니고, 그래서 보잘것 없음을 뼛속 깊이 이제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의 간극을 자각해서 부끄럽다. 그럼 이거 1번만 남았네. 1번만. 그치? 뭐 안 가도 되지만 가보고 싶다면 가보세요. 저는 거의 안 가겠죠. 왜? 시간이 수능 국어에 중요한 건 8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분 안에 못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읽기 능력이에요. 열심히 받아 적고 정리하고 자료 보고, 제발 그런 공부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확인, 앞뒤를 보고 확인하면 돼요.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은 뭐다? 내가 내 사랑한다는 소소한 목표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상하다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모르겠으면 이거 무슨 말이야 모르면, 그럼 X가 왜 다시 수능은 이 뜻을 묻는 게 아니다. X 했고 그 다음에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한다.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말을 전달하는 걸 오히려 요 X라는 것이 방해가 된다. 그럼 사랑의 말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운명적인 것에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가 아닌 거죠. 사랑을 전달할 수 없다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걸 뜻풀이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문학은 뜻풀이 묻지 않는 것이다. X라고 치환하고 앞뒤를 봐라. 문맥적 의미. 굉장히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다에 관한 거라서 바로 A, B가 다에 있잖아요. 바로 보는데 쉽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다 1번으로 답을, 보통은 4번, 5번으로 답을 하는데 다 1번으로 보면 답을 놨네요. 어렵지? 시간 걸리지? 빨리 풀어봐. 이런 얘기죠. 그러면 A, 치병과 한우. 거기 뜻풀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게 다가 맞나요? 다가 아닌가 보네요. 치병과 한우. 없나요? 치병과 한우는 여기 나 작품이네요. 나 작품. 아까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읽은 걸 가지고 본다면 아까 나를 지웠네요. 나의 복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 안 봐도 답이 1번으로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나와 있네. 그러면 근데 적절이네. 그러면 적절에서는 핵심이네. 핵심은 나. 란 말이죠. A는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면 치병, 뜻풀이 돼 있죠. 치병과 환우. 치병은 병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병을 치료하는 건데, 다스리는 건데, 이게 바로 내가 이별의 상처, 이별의 고통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별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환후는 이제 병인 거죠. 그럼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치병의 노력으로도, 치료하는 거로도 환우,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왜? 나는 복에서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으니 치유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딱 1번이 나오잖아요. 이건 아까 복이 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와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체인호 논리로 푸는 방식이에요. 체인호 속들은 지금 다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보고요. 빠르게 답이 나왔으니 B까지 보는 사람들은 바보죠. 빠르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23번 이 6문제를 거의 지금 작품 안 가고 다 끝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안 가라는 거 아닙니다. 가세요. 가는데 안 갈 정도로 논리를 익힌다면 충분히 시간을 줄이고 평상시에 이 작품들 정리하고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는 원래 가도 보기를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기가 없어요. 보기가 없을 때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럴 때 선택지를 전체를 보고 전체 범주를 잡은 다음에 그로부터 맥락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걸 답으로 찾는데 이건 너무 쉬워요. 아예 안 가도 돼요. 해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 나와 다가 이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랑이겠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이 배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 이별. 그럼 배를 밀다라는 건 배가 떠나가는 게 이별인 거예요. 그럼 손이 딱 떨어지네요? 그럼 완전한 이별이네요. 배지도 않는 길은, 보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떠나간 길이 안 보여? 이별의 막막한 거 맞겠죠? 무조건 이별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게 밀어낸다고 한 것은 그러면 자, 배를 밀어낸다는 건 또 이별의 슬픔도 밀어내는 거네요. 이별의 아픔을 밀어내는 거니까 아픔을 떨쳐내는 거네요.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가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 그렇지? 배가 나가면서 생긴 게 이별이잖아요. 그럼 이별의 슬픔으로 생긴 흉터가 잠시 흉터가 가라앉는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이별의 슬픔이 잠시 가라앉는다. 슬픔이 잦아드는 거 이렇게 된 거죠.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해가 예상대로 이루어졌으면 완전히 논리가 틀리죠. 1, 2, 3, 4번은 이별의 슬픔. 그래, 이별의 슬픔을 점점 나중에는 조금 가라앉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만남. 그리고 우리가 채널 수업을 들었다면 이런 거 알잖아요. 얘가 지금 만났다면은 시를 쓰지 않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은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점점적으로 조금 가라앉고 있다라는 거지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아니죠. 엄청난 이별의 상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거야?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도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그러면 이때 밀려나가는 배는 떠나간 님이고 그것이 다시 밀려 들어온다는 말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다시 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억이 지금 슬픔이 가라앉았는데 다시 말하면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퀄 슬픔이 되살아난다 이퀄 사랑이 다시 기억난다 이런 뜻이지 갑자기 만난다는 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상으로. 그러니까 답이 그냥 5번인 거죠. 이거 가보면 뭐예요 사실은. 그래도 가볼게요.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요.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요. 그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다시 그 배는 밀려 들어오는 배는 이별의 슬픔, 님에 대한 그림이 돼야지 갑자기 그 배를 타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님이 온 게 아니잖아요. 너무 쉽죠. 이것도 안 가도 사실 다 한 문제도 안 가려고 했는데 보세요. 지금 저라면 안 갑니다. 한 문제도. 이거 보면 너무 쉬운 거죠. 6문제가. 이게 보면 공통점으로 봤을 때 답이 5번. 특정 행위를 아까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 님을 떠나보내는 슬픔. 나는 아까 뭐였죠? 지금 킥킥이라는 웃는 행위를 통해 상처와 사랑을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다에서는 편지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답이 5번. 특정 행위. 행위 주체와 미는 행위, 킥킥대는 행위, 편지 쓰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4번이잖아요. 너무 뻔하죠? 그래서 6문제를 모두 아주 가벼얏게 그냥 끝냈습니다. 잠깐 1, 2분 또 쉬었다가 현대소설로 가보겠습니다.